안녕하세요. 부텐토TV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실 내용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실 텐데, 지금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칠판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사례를 먼저 보는 것보다 법조문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오시는 것이 사례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먼저 법조문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법조문 설명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비과세 및 주택수 산정 방법에 관한 관련 법조문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 보니까 비과세 소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과세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한 개의 주택이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래서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에 총 수익금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 되어 있는데, 2천만원 이하인 임대소득자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라고 해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2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제외란 얘기죠. 그럼 지금 2020년이니까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2천만원 이하인 주택의 임대소득을 거두신 분은 제외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에 필요한 것은 대통령으로 정하는데요. 주택 수의 계산은 시행령, 대통령령에 보니까 본인과 배우자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를 합산한다. 본인과 배우자 주택수만 합산하고 나머지 자녀, 주민등록상 세대원의 주택수를 합산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수의 계산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수만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집의 가족 구성원은 4명입니다. 4명의 가족 구성원이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 있고요. 아빠 명의로 집 한 채, 엄마 명의로 집 한 채, 그리고 아들 명의, 딸 명의로 각각 집 한 채에서 지금 4채가 있는데요. 주택의 임대사업자와 관련해서 주택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방금 여러분들이 법조문에 대한 이해가 되셨다면 바로 나오죠. 바로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만 주택수에 계산하는 것이다. 아들과 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 계산하지 않는다. 이 가족들이요, 아들 명의의 집에서 실제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빠 명의에 있는 주택을 지금 임대용으로 지금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엄마 명의로 있는 집도 임대용으로 쓰고 지금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주택수는 지금 2주택입니다. 2주택자로서 거주는 아들 명의의 집에서 하고 있고,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2주택자니까 월세만 계산하는 거죠. 월세에 대해서 임대소득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신고하시면 되고요. 사업자 등록은 아빠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임대하고 있으면 아빠 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하셔야 되고요. 엄마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임대하고 계시면 엄마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례의 경우는 엄마, 아빠 각각 사업자 등록을 따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례 두 번째입니다. 아빠가 단독 명의로 집을 2채 갖고 있고요. 엄마 단독 명의 집이 하나 있고 아들 명의 집이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세대 구성원의 주택수는 4개지만 주택의 임대 사업에 관련된 주택수 계산할 때는 자녀는 뺀다 그랬어요. 실제 주택 임대 사업자 관련된 주택의 개수는 3주택입니다. 3주택이니까 월세에 대한 과세는 당연한 것이고, 뭐가 따라 나온다? 간주 임료에 대한 세금 계산이 따라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보니까요, 엄마 명의의 이 집은 보증금 2억에 월 50만 원에 지금 세를 주고 있고, 아빠 명의의 이 집은 보증금 3억에 월 100만 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 집은 실제 거주용으로 쓰고 있다. 이건 상관없습니다. 아들 명의는 세를 줬든 어쨌든 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간주임료를 계산할 때 3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료를 계산하는데 3억을 공제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3억 그리고 2억 하니까 합산 보증금이 지금 5억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3억을 뺀 2억에 대한 60% 곱하기 365일분의 세를 준 일수 곱하기 2.1%의 정기예금금리
빼기 비용한 금액에서 나온 이 A라는 금액과 나와 있는 월세 B를 더해서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4%의 세율을 곱해서 주택의 임대소득세를 납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과연 5억에다가 3억을 빼서 계산한 산식이 맞느냐? 틀렸습니다. 자, 왜 틀렸냐 그러면 3억을 공제하는 데 있어서는 사업자별 기준입니다. 자, 사업자 기준별로 3억을 공제하다 보니까 지금 아빠 명의의 주택은 누구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다? 아빠 명의다. 자, 엄마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은 누구 명의다? 엄마 명의다. 그러면 아빠 명의에서 3억을 공제하고 엄마 명의에서 3억을 공제하라는 얘기가 똑같거든요. 그러면 아빠 명의의 집 보니까 3억의 월백이니까 3억을 공제하니까 간주임대 계산할 게 없죠. 그리고 엄마 명의의 2억에서 3억을 빼니까 마이너스 1억이니까 공제할 게 없죠. 그래서 간주임대에 대해서는 계산할 게 없다. 3주택에 대한 간주임대 계산하는 3억을 공제하는 부분, 사업자별로 3억을 빼는 거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에 있는 전체를 해서 빼는 게 아니다. 만약에 아빠 명의로 전체가 주택이 되어 있었다면 전체에서 3억을 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 각각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해서 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례 세 번째입니다. 자, 아빠 단독 명의 집 하나, 엄마 단독 명의 집 하나, 그리고 아빠 엄마 각각 2분의 1의 공유 지분의 주택 하나, 그리고 딸 명의의 주택. 자, 자녀는 였는다 안 였는다? 안 였는다. 그러면 지금 이제 주택수는 몇 주택? 3주택. 자, 이 3주택에서 사례 1, 2에서는 없었던 공동명의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공동명의의 주택은 2분의 1씩 갖고 있기 때문에 각 지분의 비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각각 한 개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계산을 하는데 두 분이 합의에 의해서 한 사람 주택으로 합의하게 되면 한 사람의 주택으로 해서 한 개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걸 아빠가 하나로 가져갈 건지 엄마가 하나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둘 다 공동사업자로 해서 가져갈 건지는 부부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때 선택할 때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문제가 뭐냐니까 바로 간주임대 계산할 때는 3억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자, 아빠가 가지고 있는 집이 3억에 월 100만원, 자, 엄마가 가지고 있는 집이 1억에 월 50만원, 그리고 공동 명의로 있는 이 집이 2억에 월 100만원을 받고 있고, 자, 이 집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해서 이 가족들이 거주를 한다 그렇게 되면 3주택이니까 마이너스 3억의 공제를 해줄 텐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 이 주택을 아빠 명의로 주택을 해서 사업자 등록해버리게 되면 여기가 5억 마이너스 3억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걸 엄마 명의로 해서 사업자 등록해서 가져가게 되면 3억 마이너스 3억이니까 얘는 2억 곱하기 60%에다가 365일분의 1수 곱하기 2.1%의 정기예금금리 빼기 비용에서 계산할 거고요. 이렇게 되면 3을 빼니까 0 돼버리죠. 그 다음 계산할 게 없죠. 그래서 공동명의의 주택은 누구 명의로 의견 합의를 봐서 넘겨갈 건지에 대한 계산을 잘 해야 되는 경우가 어떨 경우? 3주택일 경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빠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 그러면 아빠는 직장에서 받는 소득이 있어요. 자, 직장에서 받는 소득, 엄마는 직장을 안 다닌다. 그래서 다른 소득이 없다. 그러면 엄마는 여기서 받는 금액에 대한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4% 분리과세에서 계산하시게 될 거고요. 대신 엄마는 임대사업 등록에 사셔야 되니까 아빠의 직장의 의료보험에서 따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 의료보험에 대해서 가입을 하셔야 되니까 지역 의료보험은 엄마 명의로 있는 부동산, 자동차 여러 가지들을 합산해서 의료보험료를 계산하다 보니까 상세한 내용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그 금액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확인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와 관련되어서 주택수를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누구 명의로 하는 것이냐,
대한 방법, 그리고 공동명의에 있는 이러한 주택은 사업자를 누가 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의료 보험료가 나오니까 그러한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과 관련되어서 계산한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자, 계산한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것은 별도의 투입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자, 별도의 투입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소득에 대한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합산가세가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소득에 의한 세금이 낼 게 있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게 되면 그걸 합산해 세금 낼 부분을 여기서 빼먹어 버리니까 공제가 돼 버리죠. 그래서 상가에 대한 임대소득과 다른 게 바로 주택의 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해서 마이너스가 되면 공제를 해준다는 거. 이게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이라면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텐터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제발.